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거북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거북이를 키우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귀엽고 작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진짜 대부분이죠. 90% 이상은 다 큰 성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보다는 작은 개체를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고 싶어요. 왜냐면 작고 귀엽잖아요. 얘네들이 되게 아기자기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자기가 꾸며주고 싶은 그런 수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키우시는데 되게 많이 막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데리고 오시면은 그 작은 통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작은 통 같은 데서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 되게 작거든요, 사실. 근데 얘네들한테 이 안에다가 입지도 넣고 여러분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미시는 건데, 우선 알아야 될 거는 작잖아요. 근데 제일 작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도 결국에는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 커먼 머스크 터틀도 그렇고요. 이제 작은 친구들이 몇몇 그 종류들이 있잖아요. 뭐 레이저백도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소형 친구들이죠. 근데 작아도 얘네들이 아무리 작더라도 성장하면은 결국에는 10cm가 넘어가요. 진짜 뭐 되게 작은 확률로 6cm 미만으로 뭐 이렇게 성장 안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다 10cm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최소가. 거북이가 성장할 걸 대비해가지고 더 큰 어항을 먼저 선택하는 게 먼저예요. 이런 작은 통에서 키우면은요, 결국엔 이거 가격도 비용도 버리게 돼요. 진짜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키워요, 이 사이즈의 거북이를. 이 통 안에서 이제 키울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얘가 거북이의 그 활동 범위가, 저도 지금 이 어항 되게 작은 편이거든요, 한 마리 치고는. 거북이가 최소 그래도 활동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근데 활동 범위가 좁게 만들면 안 돼요. 거북이들은 움직이면서, 이거 보세요, 수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더 크면 좋겠죠. 저도 세자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좀 여유 공간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당연히 좀 더 넓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넓은 공간에서 그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데리고 오시면은 처음에는 돈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돈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항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좋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작은 어항을 사지 말자. 근데 관리가 힘들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관리.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어항을 관리해주는 게 환수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어항을 어떻게 또 관리를 해줄 거냐고요. 이 유리면이나 플라스틱면 이거 다 닦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끼 낀단 말이에요, 나중에 더우면. 안 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있긴 안 끼는데 끼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그 물만 환수를 해줬는데 변이 이제 또 쌓이잖아요. 변 냄새도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거를 체크를 먼저 하시고 데리고 오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어떤 여과기를 써야 될까요? 어떤 육지를 써야 될까요? 어떤 히터기를 써야 될까요? 우리 집 거북이가 똥을 너무 많이 싸요. 그러면 당연히 생물학적 여과기보다는 저는 물리학적 여과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리학적 여과기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 생물학적 여과기는 뭐 상부 여과기, 그 다음에 저면 여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생물, 그러니까 박테리아로 인해서 이제 그 분해를 하는 건데, 똥을 분해를 하는 건데, 이 물리학적 여과기랑은 완전히 틀려요. 물리학적 여과기는 그 측면 여과기를 보시면은 땡기죠. 모터로 땡겨가지고 얘네가 그 안에 스펀지가 있잖아요. 여기도 원래 스펀지 같은 거 있었는데 필터 같은 게 있어요. 이 안에서 뭐 박테리아가 서식을 해가지고 분해를 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데, 이 생물학적 여과기보다는 물리학적 여과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힘으로 인해서 똥들을 여기 안으로 이렇게 다 모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큰 이제 잔여물들, 그리고 이제 잔여물 똥들을 얘가 이제 그 도시락 타입의 여과기가 잡아주는 거고요. 그런 기본적인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냥 간략하게 기본적인 여과기의 그 특성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짜고짜 거북이만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북이 한 마리 키우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복잡합니다. 생물을 키우는 게 있어서 간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 넣고 키울 거면 완전 옛날 방식이죠. 요새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정보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 번씩 해보세요. 내 거북이의 어항에는 어떤 여과기가 맞을까? 구피 그 어항에는 당연히 얘가 이제 생물학적 여과기예요. 스펀지 필터가 있죠. 필터 안에가 되게 많은 이제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말인데도 생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키우려고 데리고 와요. 어류들 키우던 뭐 가재류를 키우던 뭐 다양하게 키울 수 있죠. 얘네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키우는 방식들이. 그래서 거북이도 그냥 뭐 키우기 쉽다라고 해서 데리고 오는데 대부분이 이제 데리고 와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보 없이 데리고 오면 결국 아프기 때문에, 아프면은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 그러면 데리고 오는 의미가 없어요. 끝까지 키우려고 하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과기도 마찬가지고 뭐 어항도 마찬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정보라도 한 번씩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해보신 거 쉽잖아요. DX 시리즈에 대해서 특성, 그 다음에 도시락 타입 여과기에 대해서 특성. 많은 분들이 이제 측면 여과기도 있고 뭐 저면, 뭐 상부 여과기 고토부키 거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코너 여과기도 있을 거고요. 외부 여과기도 있을 거고 다양한 여과기들이 있잖아요. 검색을 한 번씩 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어떤 여과기가 더 좋은 제품인지.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냥 딱 정답만 요거 좋아요 하는 걸 그냥 따라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제 영상을 보시고 요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과기도 있고 히터기는 뭐 종류가 많지만, 브랜드 종류가 많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뭐 종류가 워낙 많긴 한데 뭐 결국에는 기능은 따뜻하게 해주고 물을 데펴주는 원리죠. 물을 차갑게 해주는 게 있긴 있어요. 여기 위에 지금은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 위에 뭐 선풍기 같은 거 놓고 막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애들 말고 되게 온도에 예민한, 지금 우리 생이새우들은 사실 처음에 데리고 오셨을 때는 온도 진짜 맞추기 어렵거든요. 온도에 예민하고 그 다음에 수질에 예민해가지고 죽어버려요. 애들이 휙휙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알아야 되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히터기도 뭐 그렇게 이제 공부하셔서 체크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VB 램프도 뭐 이거를 설치해야 되나요? 뭐 UVA를 설치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답만 원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UVB가 왜 필요하고 UVA가 왜 필요한지, 이 전체적으로 기온 자체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온을 올려주는 건 히터기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UVA의 역할은 전체적인 기온 자체, 위의 기온, 그 온도의 그런 기온 자체를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광욕 할 때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필요한 그런 생물들은 이구아나, 뱀, 뭐 이런 종류의 친구들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UVB가 좋나요? UVA가 좋나요? 하기보다는 저는 일광욕을 위해서는 UVB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좋나요? 저게 좋나요? 하기보다는 저는 두 가지 다 있으면 좋겠다. 다만 너무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UVB를 선택하세요. 일광욕 할 때 얘가 좋거든요. 간접이에요. 근데 되게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결국에는 그 햇빛보다 훨씬 안 돼요. 햇빛의 그런 효과, 자연 일광욕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수심 관련해서도 질문들이 많은데, 수심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낮게 잡으시고 처음부터 높게 거북이씨는 해줬어요. 지금 이거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이것도 30cm 정도 돼요. 애들 되게 작아요. 이런 애들이 물높이가 이만큼 높여줘 버리면은, 처음부터 높여줘 버리면은 애들이 그냥 기절합니다. 물 여기에 둥둥 떠가지고 여기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해요. 왜냐면 물 밑에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해칠링이라고 해서, 거북이라고 해서 100번 1000번 그냥 수영 선수처럼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개체들마다 틀리단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물을.
그래서 잡을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중간중간마다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유목을 많이 넣으세요.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유목 많이 넣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잡고 밑에 기어다니면서 그냥 원숭이들 마냥 진짜 나무 잡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잠깐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물을 높여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물을 낮게 잡아주시면서 점점 물을 높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북이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얌전히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뭐 갑자기 죽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살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네들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이 아예 없는 경우, 먹이 반응도 없고 뭐 수영도 안 하고 얘가 빌빌대고 있어요. 육지에서 그냥 뭐 물속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은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가만히 냅두면은 왜 안 먹지? 밥을 왜 안 먹지? 하고 일주일 지나고, 밥을 왜 안 먹지? 안 먹나 보다 하고 일주일 지나, 거의 관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한번 대처를 해주세요. 뭐 키우는 이유가 그냥 맡아서 키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의 책임은 지자. 책임은 져야죠. 데리고 왔으면. 데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키우려고 데리고 왔잖아요. 결국에는 처음에 잘 키워보려고. 근데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요, 잘 키워주세요. 거북이 한번 데리고 왔는데 끝까지 책임지시고 키워주셔야죠. 같은 가족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하는 얘기가 기본적이고 단순하고 아주 아무것도 정보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이게 처음에 키우시는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